봅시다. 30번. 자, 첫 번째 문장에 보시면 허버트 사이먼, 이거 사람 이름이겠지?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 단어고, 이 사람이 원이라고 나오는데 이거 동사 원형이 win이지. 보통 우리가 이기다라고 많이 외우는 단어일 텐데 뒤에 이렇게 목적어로 prize, 상 같은 거 나오면 얻다라고 해서도 괜찮아. 얻다. 그래서 이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사람은 노벨상을 얻었다, 노벨상을 받았다. 뭐에 대해서? Recognizing our limitation in information time and cognitive capacity. 이렇게 덩어리로 묶으면 될 것 같아. 뭐라고 하면 좋을까? 정보와 시간과 인식적 능력에 있어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노벨상을 얻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적 능력이 무한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라는 걸 딱 캐치를 해서 그걸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요거 이제 인식적 능력, 뭐 인지적 능력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 다음, as we lack the resources to compute answers independently. 요 독립적으로지. 독립적으로. 너네가 영어를 잘해서 아마 이게 보일 것 같아. in 부정어, dependently 해서 부사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그러니까 dependent 하면은 의존적인, independent 독립적인, 의존 안 하는 거. 그래서 독립적으로 라는 말이고, 해석을 하다 보면 이게 독립적으로 라는 말이 어떤 느낌으로 해석이 될 거냐면 혼자 힘으로 라고 해석이 될 거야. 한번 해석을 해볼게. 정말로 혼자 힘의 느낌인지 한번 봅시다. as는 때문에라고 하거든. 우리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답을 계산해낼 수 있는, 내 혼자 힘으로 혼자서 정답을 계산해낼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인간은 아까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자원이 우리한테는 없어 때문에 우리는 distribute, 분배합니다. 이렇게 쭉 나눠줘. 계산을, 인구 집단 전체의 분배를, 계산을 나눠줘. 너도 계산 좀 하고 나도 계산 좀 하고 우리 힘을 합치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solve, 해결합니다. 그 정답을 해결해냅니다. 천천히 generation by generation이면 세대에 걸쳐서 정도로 하면 좋겠다. 세대에 걸쳐서. 이게 말이 약간 웃기긴 한데 solve the answer이면 정답을 해결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잖아.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정답이 나와가지고 약간 느낌이 애매하긴 하지만 뭐 이렇게 나온 걸 어떡하겠어. 해석 한번 보면 해답을 풀어낸다 이렇게 나와 있지. 문제를 풀어낸다면 사실 조금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뭐 글쓴이가 이렇게 쓰고 싶었던 거니까 문제를 해결해낸다가 아니고 해답을 해결해낸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고, 요 단어만 한번 보고 갈게. computation이라는 단어는 애초에 출발점이 compute, 요게 계산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라고 하면 사실 계산기란 뜻이거든. 그래서 computation이라고 하면 계산이라는 명사로 해석할 수 있는 거고. 다음, then all we have to do is socially learn the right answers. 그리고 나서 all we have to do, 우리가 해야 하는 전부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뭐밖에 없냐면 이렇게 말을 살짝 바꾸면 돼. 우리가 해야 하는 전부는 사회적으로 배우는 거다. 올바른 정답을. 우리가 해야 하는 전부는 바꾸면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뭐뿐이다. 이렇게 하면 돼. 올바른 정답을 사회적으로 배우면 돼. 너도 계산했지? 나도 계산했어. 자, 우리 합쳐서 정답을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집단적으로 우리 그 정답을 공유합시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따가 아마 뒤에 나오는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힘을 합쳤잖아. 그럼 집단적인이라는 영어 단어 콜렉티브까지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콜렉티브 위스덤이라는 말도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 이게 집단지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글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집단지성에 대해서 논하는 글이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법 문제를 내면은 이제 다들 많이 넘어지는 게 뭐냐면 주어가 all이다 보니까 이게 복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왜냐면 all, 하나는 아니겠지 이런단 말이야. 근데 all 자체는 사실은 셀 수 있는 개념이 아니야. all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이게 뭐 하나냐 여러 개냐 이런 개념으로 갈 수는 없는 거고, 주어가 이렇게 생겼을 때는, 이건 기억을 해야 돼. 주어가 이렇게 생겼을 때는 이거 가지고 수일치하는 거야. 이렇게
이게 예비고 과정에도 나오는 거거든. 한 번만 더 설명을 해볼게. 단적으로 예시를 쉽게 들어보면 이런 거야. All the dogs. 모든 강아지들은 하면 are 하겠지. 왜냐면 모든 강아지들은 당연히 한 마리가 아닐 테니까. 당연히 복수를 쓰는 게 맞거든. 근데 all the water, 모든 물이라고 하면 여기선 is를 말하는 게 맞겠지. 왜냐면 모든 물 해봤자 어차피 못 세거든. 그러니까 단수 취급하는 게 맞거든. 그러니까 all이 주어에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여기 나오는 거 가지고 수일치한다라고 생각하면 깔끔하게 문제 풀 수 있어. 저기가 이제 그런 개념이지. 주어 동사가 나왔잖아. 이건 문장이기 때문에 셀 수 없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단수 취급이고 is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약간 애매하다라고 느끼는 부분, 학생들 입장에서 요거 얘는 물론 이제 보어라서 동사를 꾸민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 여기가 동사 자리고 여기 보어 자리거든. 보어 자리. 비동사 뒤에 나오는 건 보어라고 생각하면 편해. 보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품사는 명사랑 형용사밖에 없잖아. 명형밖에 안 나오는데 동사 원형이 딱 나와버렸어. 요런 게 뭐냐면, 이거를 딱 칭하는 어떤 고정된 어법 용어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뭐라 얘기하냐면 주어 all 나오고 주어 동사인데 동사 자리에 이렇게 두가 껴 있잖아. 이렇게 지금 모양이 그렇지. 그 다음에 비동사가 등장을 하면 그 뒤에 나오는 보어에서는 투부정사를 써도 되지만 얘를 생략해도 좋다라는 어떤 암묵적인 룰 같은 게 있어. 내가 알기로는 이거를 칭하는 어떤 공식적인 명칭은 없거든. 그냥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 자, all로 생긴 주어 두가 들어가 있고 비동사가 들어가 있으면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써줘도 되는데 동사 원형 쓰게 돼. 지금이 딱 그 꼴이야. 이런 패턴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 그래서 여기다가 to run 해도 돼. 근데 이거를 생략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약속이 있어. 왠지는 나도 모르겠어. 나도 그냥 이렇게 배웠거든. 자, 아무튼 그렇고. 자, 집단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글이었고, We don't need to understand how our computer or toilet works. toilet은 변기라고 해석하면 돼. 우리는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를? 어떻게 우리의 컴퓨터나 우리의 변기가 작동하는지 우리는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면서 의주동이 나왔어. 이렇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할 영역이 아니었거든. 누군가가 그거를 계산을 해서 컴퓨터를 만들어줬어. 난 쓰면 돼. 나는 다른 역할을 맡았거든. 이런 얘기야. 또 다른 사람은 토일렛, 변기의 작동 원리를 다른 사람이 계산을 했어. 그럼 그 사람이 계산한 거 가지고 변기를 만들었어? 난 쓰면 돼. 근데 그 계산을 내가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대신에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있겠지. 그리고 내가 계산을 해서 만들어내면 다 같이 쓸 수 있는 거고. 이런 거 집단지성이지. 자, 부연 설명. You just need to be able to use the interface and flush. 너는 단지 뭐만 하면 되는 거냐면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고 플러시를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인터페이스는 해석에도 인터페이스라고 나올 거야. 그렇지. 인터페이스라고 나오지. 이게 단어를 쪼개서 생각해보면 인터, 상호적, 페이스, 바라보다. 그러니까 상호적으로 바라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핸드폰을 이렇게 딱 보잖아. 그럼 내가 핸드폰을 보고 핸드폰도 나를 보잖아. 이게 인터페이스야. 내가 핸드폰을 보고 있고 핸드폰도 나를 보면서 나한테 정보를 준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화면 자체를 인터페이스라 그래. 그래서 뭐 웹사이트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같은 걸 만들 때 유저들이 사용하게 되게 뭐 화면 배치를 잘한다라고 하면 인터페이스가 되게 간편하다, 인터페이스가 되게 잘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용어 하나 알면 좋을 것 같고, 플러시라는 단어는 변기에서 물 내리는 걸 플러시라 그래. 해석하면 보면은 물 내릴 이렇게 밑줄 쳐 있지. 플러시가 그런 뜻입니다. 자, 패스. 다음 거. All that needs to be transmitted. 자, 요것도 수식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이제 동사겠지. 여기에 주어가 될 거고. 그러면은 transmit라는 단어가 전송하다라는 뜻일 거니까 수동태 전송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은 이렇게 가겠다. 전송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은 which button to push. 요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거든. 할지로 해석해. 할지.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기억나지? 그리고 요거는 관계대명사 아니야. 어떤이라고 해석하는 위치야. 그래서 어떤 버튼을 누를지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전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은 어떤 버튼을 누를지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한 번 이제 약간 의역을 섞으면 부드럽게 하면은 전달되어야 하는 건 뭐뿐이다. 전달되어야 하는 것은 뭐뿐이다. 어떤 버튼을 누를지이다. 라고 해석하면 돼. 요게 그 얘기지. 누군가가 컴퓨터를 어떻게 작동시키는지를 계산을 해서 컴퓨터를 만들었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이 버튼을 누르세요 라는 내용만 전달하면 되지, 컴퓨터의 작동 원리를 나한테 전달할 필요는 없단 말이야. 같은 맥락에서 어떤 다른 사람이 변기의 작동 원리를 계산을 했어. 변기를 만들어냈어.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자, 제가 만들었으니까 이 버튼을 누르시면 사용할 수 있어요만 전달하면 되지, 변기의 작동 원리를 다 전달할 필요는 없단 말이야. 이 사람이 계산을 끝내놓고 결과물만 내놓으면 이제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 얘기지. 전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은 단지 어떤 버튼을 누를지 뿐이다 라는 뜻이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학교에서 그 너네 학교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에서 어법을 안 내겠다라고 해 단정을 지어버려서 아쉽긴 하지만, 사실 이런 거 중요하지. 이런 거 need to가 뭐뭐 할 필요가 있다인데 그 to 부정사를 수동태로 만들었지. 그래서 우리 다른 학교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필기는 좀 해놓자. 전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은 어떤 버튼을 누를지이다. 자, 본질적으로 how to interact with technologies rather than how they work. 본질적으로 테크놀로지와 어떻게 상호작용할지이다. 뭐라기보다는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냐 라기보다는 이거든. 근데 나는 이 표현은 참 좋은 것 같아. 어법적으로 말고 내용적으로 되게 좋거든. 자, 컴퓨터나 변기를 만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건 단지 버튼을 어떤 걸 눌러야 되냐만 전달하면 된다고 했잖아. 이 표현을 봐봐. 과학기술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야 하냐, 어떻게 상호작용할지 이렇게 되지. 이게 사용법이지. 사용법.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냐 뭐라기보다는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라기보다는 이거는 작동 원리네. 작동 원리를 전달할 필요는 없는 거지, 사용법만 전달하면 되는 거지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and so, 그래서 instead of holding more information than we have mental capacity for and indeed need to know. 그래서 뭐 하는 대신에, 더 많은 정보를 붙들고 있는 대신에 뭐보다? 우리가 정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것에 대하여. 다시 우리가 정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 for 그것에 대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정신적 능력보다 더 많은 정보를 붙들고 있는 대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붙들고 있는 대신. 여기가 살짝 어렵거든. 한 번만 더 해볼게.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capacity for the information이야. 원래는.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 정보에 대한.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정보를 붙들고 있는 대신에란 뜻이야.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를 붙들고 있는 대신에. 여기까지 끊으면 돼. 그러니까 요 말은 이해하기 편하자고 한번 적어본 건데, 이게 실제로 생략되었다라는 건 아니고 있다고 상상하면서 해석하면 편하다는 얘기거든. 한 번만 더 해볼게. 이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더 많은 정보를 붙들고 있는 대신 우리가 그 정보에 대한 정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붙들고 있는 대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붙들고 있는 대신 우리는 dedicate, 헌신할 수 있다, 약간 투자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의 뇌를, 우리의 커다란 뇌를 헌신할 수 있어. 어디에? 작은 조각에, 거대한 계산의 작은 조각에 우리의 뇌를 투자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이라고 봅시다. 자, 요거는 너네가 이해를 했을 수도 있는데 못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한 번 더 내가 그림 그리면서 설명을 해볼게.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지식의 총량이 이렇다라고 쳐보자. 이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이라고 쳐봐. 그러면 나는 요만큼만 하면 돼. 요만큼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경우에는 고등 영어를 가르치기 위한 지식만 있으면 되거든. 난 요것만 하면 된단 말이야.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원리는 다른 사람이 해줄 거야. 나는 그냥 그 사람이 만들어주면 돈 내고 쓰면 돼. 그리고 화장실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 사람이 해줄 거야. 이 사람이 만들어 놓으면 난 돈 내고 사다가 쓰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컴퓨터에 대한 지식과 화장실의 작동 원리에 대한 지식은 내 머리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거거든. 난 요만큼밖에 못해. 내 뇌는. 그러면 나는 얘네들은 내가 머릿속에 담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 얘기가 여기 나와. 내가 그 화장실과 컴퓨터에 대한 정보를 담을 만큼의 능력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그 정보에 대한 정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붙들고 있는 대신에,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는 얘기겠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정보를 붙들고 있는 대신에 안 붙들어도 된다는 얘기야. 우리는 뇌를 거대한 계산의 작은 조각에만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왜? 다른 건 다른 사람들이 해줄 거고 인류 집단이 모여서 집단 지성을 이룰 거기 때문에 란 뜻이야. 자,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자, 요거는 병렬 얘기까지 하고 넘어갈게. 자, need to know랑 have랑 병렬이야. 그래서 we have, we need to know 이렇게 두 개가 병렬이다라고 봅시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안 쓰면 안 돼. 이 for는 있어야 되는 거야. 정신적인 능력인데 그 정보에 대한 정신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요거는 써주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 전환은 충분히 학교에서 출제를 할 수 있으니 문장 전환까지 하나 하고 나서 다음 문장 갑시다. 어디 할 거냐면 여기. 자, 문장 전환 한번 해볼게. 수동태로 만들 거야.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이제 동사고 그 다음에 our large brains 이게 목적어잖아. 그러니까 수동태를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our large brains could be dedicated to small piece of. 자, 뒷부분은 똑같을 테니까 안 적을게. 수동태로 만들면은 이런 식의 문장이 만들어지는데 단어장 보면은 이제 단어장마다 이게 나오는 단어장이 있거든. be dedicated to. 근데 이거를 어떤 무슨 수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봐봐. dedicate가 헌신하다야. 그러면 be dedicated면 헌신되어진다잖아. 헌신되어진다. 어디에 헌신되어져? 해서 어디에 헌신되어지다. 이거는 정말 직역을 하는 거고 눈에 보이는 대로 직역을 한 거고 이거를 한번 다듬어 볼게. 어디에 헌신하다. 같은 말이다. 납득이 안 되면 문장을 다시 한번 봐봐. 우리의 두뇌는 여기에 헌신되어져. 우리의 두뇌는 여기에 헌신하고 있어. 같은 말이야. 우리의 두뇌는 작은 계산에 헌신되어집니다. 우리의 두뇌는 작은 계산에 헌신합니다. 같은 말이야, 결국은. 그래서 이 dedicate라는 단어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수동태로 만들었을 때 느낌이 약간 능동처럼 해석이 되는 좀 재밌는 표현. 자, 다시 한번 얘랑 직역으로 비교하면서 어떤 느낌 차이가 있나 봐봐. 우리는 헌신한다. 우리의 뇌를 작은 계산에. 우리는 우리의 뇌를 작은 계산에 헌신한다. 납득되지? 우리의 뇌는 작은 계산에 헌신되어진다. 우리의 뇌가 작은 계산에 이제 가가지고 작은 계산을 한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be dedicated to라는 표현을 외우는 사람들도 있어. 뭐뭐에 헌신하다라는 식으로. 자, 아무튼 요렇고. 다음 거. We understand things well enough to benefit from them. 우리는
이해합니다. 어떤 사물을 충분히 잘 이해합니다. 뭐 할 만큼. 그것들로부터 이득을 얻을 만큼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But all the while, 하지만 그러는 동안, 반면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그러면서라고 나와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작은 계산을. That contribute to a larger whole. whole은 all하고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커다란 전체에 기여하는 작은 계산을 만들어냅니다. 뭐 문장 이해가 어려운 문장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장 전환 하나 더 해보자. 지난 시간에도 아마 이런 걸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enough to. 이거 투투용법이랑 enough to용법 구분해서 기억하자라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 다 며칠 전에 수업할 때도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소대수로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것도 소대수로 한번 바꿔볼게. 소대수로 바꿔볼게.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바꿔볼게. We understand things so well that. 우리의 목적이 뭐냐면 so that 만드는 거야. 그리고 that 뒤에는 주어 동사 나와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we 현재 시제니까 can benefit from them. 이렇게 하면 되겠다. We understand things so well. 우리는 사물을 굉장히 잘 이해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것들로부터. 이런 식으로 enough to를 소대수로 바꿨다 라고 봅시다. We are just doing our part in larger computation. 우리는 단지 우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커다란 계산에서, 커다란 계산 속에서 그냥 우리의 작은 부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집단적 두뇌를 위해. 나왔네. 집단적 두뇌. 저게 집단지성을 말하는 거겠지. 해서 30번은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고, 31번 바로 가보자. 자, 갑니다. The best defense most species of octopus have 까지가 주어. 자, 최고의 디펜스, 방어는 대부분의 문어 종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방어는, 여기 아니지. have까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방어는 stay hidden, 숨어 있는 채로 있는 것이다. 숨어 있는 것이다. as much as possible, 가능한 많이. 그리고 do their own hunting at night, 밤에 사냥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 as much as possible은 이게 이제 고정된 덩어리 표현이니까 해석하는 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요거랑 병렬이네. 해석이 똑같이 될 거야. 대부분의 문어종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방어 전략은 숨어 지내는 것이고 사냥을 하는 것이다. 숨어 지내는 것, 사냥을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똑같지? 병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끔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서 얘기를 좀 해보면, stay 뒤에 형용사를 붙이면 뭐뭐인 채로 있다 라고 해석해. 어려운 말은 아닌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 그래서 hidden, 이건 pp니까 숨어 있는, 숨겨져 있는 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숨겨진 채로 있다, 숨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숨어 있다. 이거 말고는 뭐 넘어가도 될 것 같고. So, 그래서 to find one in full view in the shallows in daylight. 여기가 주어.
그리고 여기가 동사 이렇게 생겼거든. 그 어법 얘기를 살짝만 해보면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 들어가는 거는 이게 뭐 어법에 위배될 건 아무것도 없어. 왜냐면 투부정사가 어차피 명사적 용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는 괜찮다. 근데 통상적으로 투부정사를 주어에 잘 안 넣어. 왜냐면 이럴 바에야 가주어 진주어를 쓰거든. 그래서 투부정사 자체가 저렇게 주어에 딱 들어가 있는 경우는 좀 드문 경우긴 한데 어쨌든 하나 나왔다. 이게 틀릴 건 없다. daylight는 낮에 비치는 빛이니까 일광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낮에라고 해석을 할 거야. 그다음에 shallows, shallow는 형용사로는 얕은, 물이 얕은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명사로 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얕은 물, 얕은 곳 정도. 그다음에 full view면은 이제 완전히 보인다라는 뜻이고 여기서 one은 octopus, 이거에 대한 대명사야. 그러면 이제 주어를 다 조립해서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낮에 얕은 곳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문어를 발견하는 것은 이렇게 돼. 낮에 얕은 곳에서 완전한 모습의 문어를 발견하는 것은 서프라이즈였어. 누구에게? 두 명의 오스트레일리안 언더워터 포토그래퍼들에게. 이 두 명의 뭐 호주 수중 사진가들에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갈 거야. 여기서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라고 하면은 앞에서 말했잖아. 문어들은 대부분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냐면 숨어 지내는 애들이야. 사냥을 밤에만 하는 애들이거든. 그러면 사진사들의 눈에 띌 가능성이 별로 없단 말이야. 게다가 낮에 안 보이는 게 정상인데 사진사들이 발견을 했어. 얕은 곳에서 문어의 완전한 모습을 발견했어? 웬일이지 하는 거지. 숨어 지내는 애들인데 이렇게 가는 거야. Actually 사실은 what they saw at first, 처음에 그들이 본 건 뭐였냐면 flounder였어. 이거 아마 넙치라고 써 있을 거야. 외우진 않아도 괜찮은데 시험 대비하는 거니까 알아는 두자. 처음에 그들이 본 건 넙치였어. 계속 갑니다. It was only when they looked again that they saw a medium-sized octopus with all eight of its arms folded and its two eyes staring upwards to create the illusion. 이번에는 서술형 나오나? 영작 서술형? 안 나와? 빈칸만 나와?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걸 영상으로 보는 애들이 시험에 영작이 나오는 학교면 그리고 어법이 나온다면 얘는 별표 100개 쳐야 되거든. 일단은 중요한 문장이니까 공부는 잘 해보자. 중요한 문장은 맞아. 뭐냐면 it that 강조야. it that 강조. 잘 알겠지만 고등 영어 시험에서는 이때 강조하면 일단 별표 치고 들어가는 거거든. 자, 이때 강조가 일단 나왔고 해석하고 나서 이제 또 어디가 중요한지 얘기를 해볼게. 자, it was only when they looked again. 그들이 다시 봤을 때이다. 근데 only가 들어갔으니까 오직 다시 봤을 바로 그때였다. 다시 봤을 때였다라고 여기서 다 느낌표 찍는 해석 한번 하고 뭐 했던 것은 그들이 미디움 사이즈 문어를 봤던 것은 그들이 미디움 사이즈 문어를 봤던 건 다시 봤을 때였다. 그러니까 처음엔 넙친 줄 알았거든. 근데 다시 보니까 이게 문어였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또 어디가 중요하냐면 with all eight of its arms folded. 부대 상황이지. 뭐뭐 하는 채로 라고 해석하는 부대 상황.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부대 상황이 한 번 더 나와. with its two eyes staring. 여기도 부대 상황. 근데 부대 상황인데 얘는 PP 버전으로 나온 부대 상황이고 이건 ING 버전으로 나오는 부대 상황이야. 너무 밑에 있으니까 나는 위에다가 다시 적어볼게. fold라는 단어는 접다라는 뜻이야. 접다. 자, 뭐 하는 채로? 8개의 팔이 접혀 있는 채로. 팔은 접히는 걸 당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부대 상황을 PP 버전으로 적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with two eyes staring. 두 개의 눈이 쳐다보고 있는 채로. 자, 요거는 star이 아니고 stare이야. stare, 쳐다보다. 눈은 쳐다보는 행동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능동 버전으로 ing를 썼다 해서 부대 상황 ing, pp 이렇게. 그러니까 눈이 위를 쳐다보고 있대. 뭐 하기 위해서? 일루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루전은 보통 뭐 착각, 착시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단어니까 여기선 착시일걸?
착시를 만들어내기 위해 이렇게 나온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강조랑 부대 상황이 합쳐져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제 학교 시험에 따라서는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쳐다보다라고 할 때 stare이라고도 하지만 gaze라고도 하지. 이것도 같이 알아들어야겠지. 쳐다보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버전으로 이제는 이제 너네 학교에 정말로 적용되는 패턴일 건데, 이 문장 전환할 수 있거든. 요거를 좀 깨끗하게 지우고 전환을 한번 해보자. 부대 상황은 안 건드릴 건데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건드릴 거야. 자, it 뜻 강조지.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부분을 앞세워서 도치를 할 거야. 여기다 적어볼게. only when they looked again 쓰고 나서 이제 they saw가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 도치돼서 did they see 이렇게 쓸 거야. 일단 적어보자. 뒷부분은 똑같으니까 물결 표시했는데 이런 거지. 그들이 다시 봤을 때 그들은 중간 크기 문어를 발견했다. 이렇게 가는 거고, 부정어구 도치야. only가 부정어구에 속한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문장은 부정어구 도치다. 그래서 여기를 도치시켰다라는 걸 좀 눈여겨보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너네 학교는 이거 아마 낼 것 같아. 이런 거 바꿔서 내는 걸 워낙 좋아하는 학교다 보니까 어법을 내진 않더라도 이걸 바꾼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뭔가를 문제를 구성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넘어가 보자. An octopus has a big brain, excellent eyesight, and the ability to change color and pattern. 문어는 가지고 있다. 큰 뇌, 훌륭한 시력, 그리고 컬러와 패턴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this one was using these assets. 그리고 이것은 여기서 이 원도 문어야. 이 문어는 방금 전에 그 발견했던 그 문어, 이 문어는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자산을 말 살짝 바꿔서 이러한 특성을 사용하고 있었다. 방금 전에 말했지, 뭐 뇌, 시력, 그다음에 컬러와 패턴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었다. 뭐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른 생명체로 바꾸기 위해서 해서 turn A into B. 이 표현은 유명하지?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이런 뜻이지. turn 대신에 쓸 수 있는 다른 단어로 뭐 convert 이런 게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 transform. 형태를 바꾼다. transform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일단 두 개만 적어볼게. 그 다음에 이것도 예비고들 많이 하는 거다. creature라고 읽어. 얘는 생명체란 뜻이고, 비슷하게 생긴 다른 단어 중에 creation이라고 하면 창조라고 해서 그래. create 하는 행위를 명사로 만들면 creation이라 그래. creature는 생명체고. Many more of these species have been found since then. 자, 더 많은 이 종이 발견되었어요. Since then, 그때 이후로 발견이 됐어. 그리고 there are now photographs. 그리고 이제는 사진이 있어. 문어에 대한 사진이 있어. That could be said to be transforming into sea snake. 자, 어떤 문어냐면 언급되어질 수 있는, 뭐라고 언급될 수 있는, 변신 중이라고 언급되어질 수 있는, 바다뱀으로 변신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언급되어질 수 있는 문어 사진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자, 어법적으로 보시면 이거 완료수동인 거 체크하셔야 되는 거. 완료수동. 해석을 만약에 어려워한다라고 하면은 발견되어 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
이거 잘 안 되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 완료수도 발견되어 왔다. 그 다음에 there are now photographs. 주어랑 동사가 자리가 바뀌어 있는 거. 도치 이런 거 수일치 잘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언급될 수 있는 변신 중이라고 언급되어질 수 있는 문어 사진 이렇게 가면 되겠다. 조동사 수동으로 만들었지. 요런 거 잘 내고 요런 거. 그다음 요거는 투부정사를 진행형으로 만든 형태네. 그래서 학교에서 놀이기가 딱 좋은 부분이 요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마지막 거 보자. And while they mimic. 그리고 그들이 흉내를 내는 동안 they hunt. 그들은 사냥을 합니다. Producing the spectacle of say a flounder suddenly developing an octopodian arm, sticking it down a hole and grabbing whatever's hiding there. 해석을 해보면 그들이 흉내를 내는 동안 그들은 사냥을 합니다. 흉내를 내는 동안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내냐면 스펙타클, 막 되게 구경거리를 만들어내, 화려한 장관을 만들어내, 혹은 광경을 만들어내. 자, 광경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광경이냐? say, 말하자면, 요걸 이렇게 잘라내면 돼. 말하자면 넙치가 갑자기 문어 팔을 펼쳐, 발전시킨다라고 하지 말고 펼친다라고 하자. 넙치가 갑자기 문어팔을 펼쳐. 넙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문어팔이 등장해서 팔이 펼쳐진다 이런 얘기겠지. 그 다음에 스틱, 찔러 넣다라는 뜻이야. 찔러 넣어. 그 팔을 구멍에다가 찔러 넣어서 그래 잡아. Whatever's hiding there. 그곳에 숨어 있는 것이 무엇이든 하는 그런 광경을 만들어낸다라는 뜻이야. 한 번만 더 해볼게. 그들이 흉내내는 동안 그들은 사냥을 합니다. 광경을 만들어내면서. 말하자면 어떤 광경을 만들어내냐면 넙치가 갑자기 문어의 팔을 펼치고 그것을 구멍에 찔러 넣어서 그곳에 숨어 있는 것이 무엇이든 붙잡는 광경을 만들어낸다라는 뜻이거든. 자, 해석 자체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우선은 이 미믹이라는 단어는 꼭 알아야 되는 거. 흉내내다라는 뜻이고, 미믹이라는 단어를 명사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 여기 이제 명사 버전으로 쓰는 거고, 더 쉬운 게 사실은 이미테이트지. 모방하다. 아마 이 단어를 더 먼저 접하지 않을까 싶어. 이미테이트라는 단어. 그 다음에 스펙타클, 아까도 말했지만 광경이란 뜻이고, say는 해석할 때 뭐 말하자면, 예를 들어 라는 식으로 끼워 넣었다라는 느낌으로 해석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법 얘기를 또 하나 안 할 수가 없겠는데, 전치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올 때 이 패턴 어떻게 하냐. 동명사 만들고 요거를 의미상의 주어로 만들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전치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어쨌든 얘는 주어기 때문에 은는이가는 좀 지켜줘야 돼. 자, 요 모습을 여기서 볼게. 이게 전치사고, 전치사 뒤에 이게 주어고 여기가 동사야. 그러다 보니까 전치사 뒤에서 동명사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얘를 의미상의 주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줄 거거든. 그럼 해석을 할 때 의미상의 주어기 때문에 은는이가 해석을 꼭 해줘야 돼. 그래서 넙치가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넙치가 문어의 팔을 갑자기 펼치는 광경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내 생각에는 디벨로핑하고 스티킹하고 그래빙을 병렬이라고 생각하면 좀 해석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이 ing 세 개가 병렬이다라고 하면은 넙치가 갑자기 문어의 팔을 펼치고 그것을 구멍에 찔러 넣고 그 안에 숨어 있는 게 무엇이든 붙잡는 광경. 이렇게 해석하면 깔끔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학교에서 어법을 낸다거나 서술형을 낸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고. 됐네. 문어가 이만큼 변신을 잘해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사냥할 때도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글. 자, 여기까지 합니다. 일단은 카메라 끄고.